도시의 역사는 굽이진 골목들이 모여 완성되고 그 골목 속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가 피어납니다. 땅이 거칠고 꺾어 들어가도 걷게 되는 골목은 그냥 집으로 가는 경로가 아닌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엔 시간이 담기고 사람 이야기가 담깁니다. 어린 시절 놀이터였던 골목은 아이들의 땀방울로 채워지기도 했고 때로는 어른들의 녹록지 않던 살림살이에 소박한 위로를 전하는 쉼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엔 골목을 품은 지킴이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조금씩 골목이 잊히는 지금, 흔들림 없는 골목 지킴이가 그리워집니다. 여전히 삶의 온도가 느껴지는 골목은 있습니다. 부산 서구 토성동. 먼 옛날 극장이 있을 정도로 활성화된 거리였다는 구덕로 148번 길. 대부분 음식점이 그곳을 지키고 있지만 주변 상권의 발달로 유동인구가 줄면서 자연스레 동네 상권으로 변화한 곳입니다. 이곳엔 세월을 더하는 오래된 테이프 가게가 자리합니다. 요즘은 찾으려고 해도 쉬이 찾기 힘든 카세트 테이프의 천국. 역대 명곡들 사이에서도 종열 씨는 묵묵히 테이프에 쌓인 시간을 털어내고 곁을 지키고 있는데요. 최근엔 어떤 노래로도 위로가 되지 않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갈수록 발길이 뜸해지는 손님들 때문인데요. 좀 멀리서도 오더라고. 이제 다른 데 워낙 파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꾸준히 좀 많이나 팔려도 되는데 용돈 정도 되면은 계속 붙들고 있겠는데 너무 안 되면 이것도 가게세도 내야지.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음악 시장이 변하고 카세트 테이프가 외면받으면서 터전을 지키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이곳에 있는 가게들은 대부분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2년 전 새로 들어온 새내기도 있습니다. 16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카페. 오래된 양복점이 있던 자리에 민흥 씨는 첫 가게를 열고 골목의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중인데요.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뭔가 새로운 걸 바꾸려고 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돌리고 하는 게 조금 지금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많이 마음을 여셔가지고 이제 다시 골목이 예전처럼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이게 마음을 열어줘서 괜찮게 처음에는 그거 해도 뭐 잘 되겠나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반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돌아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지금 분위기 좀 좋아졌어요. 네, 골목이 조금 분위기가 조금 바뀌면 그다음에 뭐 상인들도 분위기가 조금 더 바뀔 거고 오시는 분들도 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되면 더 자연스레 더 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더 분위기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점포와 신생 점포들이 어우러져 묘한 매력을 만들어가는 구덕로 148번 길을 기억하고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도 그 자리, 그 골목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지키는 중입니다.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지역이 있다 해도 골목 상권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넓은 잔디밭과 수변 산책로를 거닐 수 있는 온천천은 최근 젊은이들의 성지로 떠올랐습니다. 다양한 카페거리로 주목받는 곳이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온천천로 453번 길은 온천천 카페거리 내에 속해 있어 그나마 주말엔 사람들이 찾고 있는 편이지만 평일엔 핫플레이스란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인적이 드뭅니다. 이곳의 지킴이들은 대부분 가정집을 리모델링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젊은 친구들이 방문하는 곳이라 외관과 인테리어가 눈길을 끄는 골목입니다. 특히 벽돌로 멋을 낸 전통 카페는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 기존에 있던 나무 천장과 구조를 그대로 살리고 젊은 감각의 인테리어를 더했습니다. 은은한 전통차를 만드는 이곳의 주인공은 카페 창업에 뛰어든 지 8개월 차 혜정 씨인데요. 평일과 주말에 골목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늘 메뉴 개발과 청결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든지 데이트를 많이 하러 온다든지 그럴 때 좀 손님이 좀 많고요. 평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이게 너무 크니까 주말하고 평일하고. 예. 또 이제 온천천 카페 거리라고 하면 저기 입구 쪽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쪽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점포 카페 거리나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부산에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 많이 알려져가지고 평일에도 항상 여기에 좀 뭔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좀 왔으면 좋겠다면서. 골목은 인생의 이막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해먹던 건강한 음식을 알리고자 온천천로 453번 길에 터를 잡은 부부. 소박한 꿈을 펼치며 어느덧 2년 2개월 차 사장님이 됐는데요. 늦은 나이에 도전하는 일이라 설렘도 있었지만 온천천에 가려져 있던 조용한 골목이라 버텨내는 것엔 늘 걱정이 따릅니다. 하다가 예. 돼지가고 하니까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잘할 줄 아는 음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정에서 해먹던 거 그냥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 아이들 해주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크게 뭐 좀 나고 그럴 건 없어요. 기존에 뭐 일반 마트라든지 조그만 가게 마트라든지 아니면은 배달 전문하는 그런 영업은 안 하면서 배달만 하는 이렇게 하는 쪽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앞전에 뭐 있었지? 여기는 통닭 통닭 그도 배달만 하는 거. 예. 그래 있다가 술안주 보니까 배달하는 상권 자체가 죽어 있었어요. 이 죽어 사정이가 있었는데 요만큼밖에 없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앞에 하단을 조성하면서 또 이렇게 조금씩 알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매일 아침에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알려져가지고. 작년에 벚꽃 축제 할 때에 그때 지금 지도가 있는데 저걸 만들어가지고 돌리면서 뒤쪽에 있는 상권을 갖다 지도에다 많이 올려놨었어요. 그분들이 앞에는 막 대기 시간이 기니까 그걸 들고 뒤로 이제 찾아오시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많이 알려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손님들이 걱정일 때가 있습니다. 온천천 주변이다 보니 골목을 찾는 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제법 노하우도 쌓였건만 서로의 거리를 줄이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 보니까요. 글에 써가지고 바로 검색을 바로 해요. 저기서 해가지고 이 집이네 이 집이네 찾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로 옛날 시대의 아날로그 시대 그대로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또 그게 뭐 활용하면서 자기하고 생활 발전목시켜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음식 찾아 들어가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은 좀 어색해요. 그게 젊은 사람들은 일찍으니까. 요즘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거를 젊은 사람이 많이 한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을 때는 그런 걸 모르고 있다가 한 사람이 누군가 올리면서 그게 이제 조금씩 전파가 돼가지고 지금 블로그에도 제법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이라고 거기에도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한 번씩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려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전혀 몰랐던 세계를 지금 이제 체험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여기에서 우리 매상이라든지 아니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한 배 정도만 더 올라가면은 우리 두 부부가 하기에는 정말 이게 안성맞춤이거든요. 온천천 카페거리에서 한 발짝 물러섰을 뿐인데 이토록 메인 거리와의 온도가 다른 건 골목 지킴이들만이 안고 가야 할 문제는 아닐 겁니다. 사람을 품고 도시를 성장하게 하는 골목을 살리는 일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같은 도시는 대형 마트도 필요하고 백화점도 필요하지만 이런 자생형으로 발달해 있는 골목 상권이 죽으면 안 되는 도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그 기업이 운영하는 이런 경제 시스템과 또 개인이 골목에서 운영하는 이런 상권이 저는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대형 마트나 또 이런 일반화된 획일화된 경제 구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소규모의 가게들과 골목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에 좀 더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대도시들하고는 좀 다른 스타일의 상권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대표적인 아이템이 바로 골목 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또 너무 경제적인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저는 골목 문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감성이나 또 공동체의 의식 그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골목 문화를 활성화시키면서 그것이 바로 이 상업 활동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면 부산이 가진 도시의 아이덴티티도 살려가면서도 상권도 또 경제적인 부분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그 골목이라는 곳이 워낙 이렇게 소외되고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산시나 경제진흥원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잊혀졌던 사람들의 관심을 한 번 더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일단 의미가 있고 환경 개선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거리가 달라지게 되면 또 거리에서 살고 있는 어떤 서민들의 삶도 좀 뭔가 좀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서도 골목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골목 지킴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우리 동네 골목 활력 증진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부산에 특색 있거나 회생이 필요한 골목 공동체를 선정해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골목 상권 내 10여 개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더 나은 골목을 만들기 위해 긴장된 분위기 속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골목 공동체를 선정하는 면접이 있는 날인데요. 총 3개 골목을 선정해 잠재된 골목 자원을 발굴하고 상권 부활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심사위원으로 변신한 전문가들은 부산의 어떤 골목을 선정하게 될까요? 우리 동네 골목 활력 증진 사업은 말 그대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의 그 골목 공동체를 3개 선정해서 그 환경 개선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올해도 저희가 3개를 선정을 해서 환경 개선은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그 골목 상권이 새로운 어떤 트렌드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어떤 스토리텔링 같은 다양한 어떤 좀 컨텐츠를 발굴해서 온라인과 어떤 오프라인을 좀 더 어떤 마케팅 홍보를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그 골목 상권이 그 기존의 어떤 대형 상권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떤 그 전국적으로 골목 상권이 새로운 어떤 이색 트렌드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골목 상권 중심으로 해서 부산의 많은 어떤 좀 컨텐츠를 발굴을 통해서 어떤 이런 그 부산의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골목들이 계속 만들어 우리가 발굴함으로써 어떤 부산만의 새로운 그 골목 문화를 갖다가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6개 지역의 골목 지킴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경쟁자로 만났지만 골목을 지킨다는 마음은 늘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젊은이들 사이로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사람. 기장 1광면 이천 소상공인회의 골목을 바꾸기 위해 참가했다는 김부진 씨인데요. 저희들 지역은 그렇습니다. 동해선 개통 이후 정말 부산 시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찾는 부산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영세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컨설팅이라든가 마케팅에 조금 도움을 받으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아주 편리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골목 상권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 있습니다. 제가 경제진흥원에 이제 사이트로 찾다 보니까 골목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감천동에는 이제 구석구석에 점포들이 있습니다. 근데 감천동의 특유의 그런 작고 아담한 집들이 다 이제 가게들마다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개의 가게들을 좀 더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비록 사업에서 지금 선정되지 않더라도 우선 저희 골목들 10개의 업체들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뭐 그런 과정들 속에서 서로 단합도 되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60년대부터 계속 인쇄업을 해왔던 분들이 다 있는 곳이라서 그런데도 지금까지 좀 뭔가 어떤 명소적으로나 뭐 관광적으로나 이런 게 좀 알려지지 않고 아직 예전 그대로 그냥 골목에서 인쇄업만 계속 돌아가는 상태인데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도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수주를 주시거든요. 일본 분들이 오셔도 이게 좀 뭔가 좀 노후화돼 있고 좀 골목이 좀 어두운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살리면 관광적인 부분도 좀 형성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해외에서 오는 고객분들도 좀 좋은 시각으로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골목을 알리는 일은 늘 해왔던 일이기에 날카로운 면접관의 질문에도 고이 감춰왔던 다짐을 내비춥니다. 19년도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자력으로는 더 힘이 든다. 모든 분들이 또 영세하고 뭐 조금씩 이렇게 뭐 구멍가게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가 뭐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변화가 오지 않겠나 우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 소상공인에는 점점 발달하는 상권에서 버텨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해도 지금의 규모로선 그들에게 골목의 이야기를 들려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초창기에는 뭐 하루에 7, 8천명씩 오니까 뭐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지역이 좀 변화가 오더라고요. 오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별로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가 볼거리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이 차질에 정말로 우리 지역이 또 부산 시민이 한번 일왕을 찾아왔을 때 정말 거기 가니까 참 먹거리도 좋은 것도 있고 뭐 볼거리도 있더라. 사실 볼거리는 나름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 해수욕장이 동해에서 여기에서 일왕역에서 한 2, 3분 거리에 바다가 있으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공기도 좋고 그런 지리적 여건은 좋습니다만 먹거리가 아주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골목 공동체의 면접은 5시간 동안 이어졌는데요. 그들에게 골목은 터전이고 미래로 가는 길이기에 더 간절하고 애틋할 겁니다. 그렇게 모든 면접이 끝나고 드디어 2019 우리 동네 골목 활력 증진 사업에 세계 골목 공동체가 선정됐습니다. 우리가 담아낼 세계 골목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이 골목 문화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특히 정을 나눌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활동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는데 자동차가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대화된 기능과 결합이 되면서 골목 문화가 사라지고 골목이 새로운 어떤 도시의 기능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전락을 해버렸죠. 그런데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볼 때 이 골목 문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고 그렇다면 이 골목 문화가 다시 회복이 되고 살아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제 진행면에서 이렇게 골목을 살리기 위한 이런 노력들은 저는 매우 타당하며 특히 부산에 있어서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어떤 사업의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골목 지킴이들의 간절함이 완벽히 통한 이천 소상공인회. 일광면 일광로 138일원은 가수 최백호가 나고 자랐고 소설가 오영수의 갯마을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아직 방앗간, 철물점, 찐빵집 등 옛 모습을 간직한 가게들이 들어선 골목인데요. 이런 추억 요소를 살려 거리를 개선하고 이정표를 만들어 바다로 나가는 길목을 알린다면 좀 더 나은 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동네 골목 활력 증진 사업이 선정되고 상인들에게 전해진 뒤 골목의 분위기는 조금 밝아진 듯합니다. 사실 상인들만 눈치챌 정도지만 확실히 끙끙 앓던 걱정은 덜어낸 듯합니다.
그 흔한 간판 없는 이발소, 15년째 터를 지키고 있는 이일호 사장님도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똘똘 뭉쳐도 해결할 수 없었던 짐을 함께 덜어주니 기분이 좋을 수밖에요. 올해 59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참 최근에 우리 이장님 와 이거는 이야기 들 때 사람 참 첫째는 내가 오래 살아야 될 것 같고 둘째는 나라 경제가 좋아야 되고 그렇게 이런 걸 국가에서 해준다고 하는 게 이게 좋은 일이 어딨습니까? 정말 좋지요. 감사하죠. 내 가게는 뭐 바닥도 튼튼하고 다 괜찮은데 간판하고 간판 중에 태풍 오가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안 달았거든요. 뭐 돈도 없고 그리고 요거 아까 말씀한 대로 요거는 이대로 보존하면서도 여기 뭐 밑에 뭐 바꿔가든지 이래가지고 문이 잘 열리고 닫고 나이 드신 분이 오면은 저런만 사람 안 옵니다. 오면은 불필요 없이 이래 하고 노는 게 좋고요. 이천 소상공인의 소박한 꿈은 골목 전체에 퍼진 듯합니다. 무엇보다 이곳만의 스토리와 강점을 살려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교통과 관광, 추억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일광로 138 1호는 골목 지킴이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요? 아니 무슨 기분이 좋고 이제 관광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러가 오니까 좀 잘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다 활성화되고 하면은 고객들도 많이 놀러 오고 저희도 또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간판 문제도 있고 도로 이제 바깥 상권이 보고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이제 전체적으로 못 살리니까 안에 내부 인테리어가 조금 신경 써가지고 봤을 때 이제 밖에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 좀 보고 만족하셔갖고 자주 놀러오는 일광이 됐습니다. 좋죠. 뭐 다 그렇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이래 해주시면은 아직까지 뭐 확실히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이래 볼 때는 뭐 장사도 훨씬 더 나은 거고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지 훨씬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또 이 시에서 이래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 그러면 저희들도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골목 활력 증진 사업을 통해 신흥 상권에 밀렸던 추억 속의 거리를 다시 한번 살려 활기찬 골목으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골목의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브랜드를 만들어 특별한 부산 골목의 재탄생을 기대해 봅니다.